학교, 고등학생 시절. 정말 미안해. 지금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오, 그래도 이 정도면 짜장면 한 그릇씩은 먹을 수 있겠다. 통과! 다음! 난 이것밖에 없는데. 장난하냐? 1,000원 가지고 뭘 하라고. 돈이 없으면 뭐 옷이나 신발이라도 내놔봐. 야, 소용없어. 걔네 집 똥구멍에 찢어지게 가난한 거 모르냐? 아마 걔가 전교에서 제일 가난할걸? 아, 그렇지? 야, 이런 옷은 어디서 구하냐? 가난하면 학교를 관두고 돈을 벌어. 쪽팔리게 이런 거적대기 입고 다니면서 공부는 해서 뭐하냐? 창피하지도 않아? 그러게, 연말에 불우유 돕기 모금하던데 그 돈 다른 데 주지 말고 동연히 제출하고 하자. 바로 옆에 상거지가 있는데 괜히 멀리서 불우이웃을 찾을 필요가 뭐 있어?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자식. 니네 아버지 공사판 막노동꾼이라며? 그럼 난 돈 가진 거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 빨리 가서 이 돈으로 술이랑 담배 좀 사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사? 왜 못 사? 그럼 돈을 내놓던지. 돈도 없고 심부름도 못하면 어쩌겠다고? 뭐냐? 그럼 맞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네. 할 수 없지? 넌 좀 맞아야겠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벌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는 한창 예민할 시기인 저에게도 재활용 센터에서 구한 옷을 입게 하고 문제집도 꼭 헌책방에서 사오곤 했죠.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전교 학생이 다 알 정도로 빈티나는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답니다. 동현아, 이래 와서 이것 좀 신어봐라. 왜요? 그게 뭔데요? 너 어제 보니까 신발 바닥이 다 뜯어졌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큰맘 먹고 운동화 하나 샀어.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신으라고 사왔어요? 왜 그러니? 마음에 안 들어? 신발 가게 주인이 그러는데 이게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이커 신발이라던데? 그럴 신발은 그렇게 시장통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표 신발만 모아놓은 매장에서 팔아요. 이런 시장 신발 가게에서 파는 건 다 짝퉁이고. 뭐? 뭐든 어때? 운동화야 그냥 발 편하고 뛰고 걷기 좋으면 그만이지. 싫어요. 전 이거 못 신어요. 그냥 환불하세요. 아니, 환불을 왜 해? 너 그렇게 다 뜯어진 운동화 신고 학교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대충 신지 그러니? 됐어요. 다 뜯어진 신발을 신든 맨발로 다니든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딴 짝퉁 신발 신으면 애들이 하루 종일 놀린다고요. 그럼 그 메이커 신발은 얼마나 하는 건데 이거 환불하고 그거로 다시 사와야 하나? 정말요? 아버지, 그 운동화 사주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반 애들 다 좋은 신발 신어요. 나처럼 이렇게 시장 신발 가게에서 파는 운동화 신는 애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원, 애들도. 아이, 신발이야. 편하면 그만인데. 그래. 그건 얼마나 하는 거니? 한 10만 원쯤 할걸요? 아니, 세일하면 그것보다 싼 것도 있을 거예요. 에? 운동화 하나에 10만 원? 아니, 그 돈이면 쌀이 얼마인데. 그 신발은 나중에 여유 좀 생기면 그때 사자. 그럴 줄 알았어요. 됐어요. 말이나 꺼내지 말지. 아니, 동현아. 신발 안 신어보고 어디가? 차라리 슬리퍼를 신고 가는 한이 있어도 그건 절대 못 신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 형편에 어떻게 그럴 신발을 신어?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뻔히 힘든 거 알면서 왜 그런 투정까지 부리니? 하, 돈 없고 가난한 게 자랑이에요? 그러게 아버지가 남들처럼 배울 만큼 배우고 멀쩡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엄마도 아버지가 이렇게 궁상맞게 사니까 나까지 버리고 나간 거 아니에요? 다 능력 없는 아버지 탓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결혼을 왜 하고 애는 왜 낳았어요?
이렇게 거지같이 살게 할 거면 왜 낳았냐고요. 뭐? 너 이 녀석,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야? 그럼 아버지는요? 부모가 돼서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했지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있기는 하냐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엄마한테 주지. 왜 귀엽고 아버지가 키운다고 했어요? 왜요? 저는 아버지가 힘들게 돈을 번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비싼 운동화를 신을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창 반항기 충만한 사춘기 시절이라 그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제 마음을 모르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통화 2달 후. 여보세요? 동현이니? 엄마야. 누구요? 엄마라고. 지금 아버지 안 계시지?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엄마 없어요. 끊지 마, 동현아. 제발 그냥 끊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줘. 부탁이다.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야 연락해서 미안해. 왜 전화했어요? 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진즉 전화하려고 했는데 자리 좀 잡아놓고 연락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린 거야. 엄마 집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우리 동현이 잊어본 적이 없어. 정말이야. 듣기 싫어요. 그런 아침 드라마나 나올 대사 하려거든 당장 끊어요. 네가 뭐라고 하든지 엄마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딱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초등학교 6학년 때 보고 못 봤으니까 벌써 5년이나 흘렀네. 엄마 보고 싶은 적 없었니?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자식 버리고 나간 사람이 뭐가 좋다고 보고 싶어요? 어이가 없네요. 그래, 그건 엄마가 다 잘못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동현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지난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우리 제발 한 번만 만나.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데요? 저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너 상처받은 거 알아.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든 너랑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건 꼭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이번 주말에 조용히 서울로 와. 너 고속버스 타는 거 알지? 엄마가 데리러 가고 싶어도 혹시 동네 사람이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할까봐 못 가겠어서 그래. 아버지가 알면 좋을 거 없잖아. 안 그래도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전화했었는지 알아? 엄마가 연락했었다고요? 그럼 당연하지. 근데 엄마가 연락할 때마다 아버지가 너 데리고 어디로 숨어버린다고 해서 섣불리 나서지 못한 거야. 근데 더는 엄마도 이대로도 고생하고 사는 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버지 없을 것 같은 시간에 연락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엄마랑 통화했다는 거 들키면 안 돼. 알았지?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시겠죠. 그럼 남편이고 자식이고 팽개치고 나간 사람을 뭐가 좋다고 반가워하겠어요? 그건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엄마가 주소 하나 불러줄 테니까 주말에 아버지 몰래 여기로 좀 와.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간다고 하든지 그런 건 알아서 둘러대고. 됐어요. 엄마한테 들을 얘기도 없고 만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지 말고 말 좀 들어. 차비 없으면 엄마가 송금해 줄게. 계좌번호 불러봐. 혹시 통장 없으면 일단 친구한테 빌려서 와. 그럼 엄마가 만나서 줄게. 알았지? 도대체 같은 말을 몇 번 하라는 거예요? 싫다고요. 난 엄마 보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5년 만에 뜬금없이 연락해서 만나자는 엄마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며 잔뜩 성질을 낸 뒤 전화를 끊어버렸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보름이 넘도록 엄마는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매일같이 연락해서 한 번만 만나자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의 부탁에 마음을 돌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킨 대로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10여 분을 달려 엄마가 산다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집. 며칠 뒤. 동현아, 우리 아들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다. 어디 손 한번 잡아보자. 어색하게 왜 이래요?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 정말 많이 컸네. 엄마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널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그게 널 고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오랜만에 만난 어색함 때문에 별 반응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산다는 강남의 아파트는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이나 고급스럽고 고가로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손으로 나간 엄마가 어떻게 그런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무척 의아했죠. 근데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그래, 좀 작지? 여기 말로만 듣던 강남이잖아요. 여기 있는 아파트는 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 여기는 평수가 작잖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려면 그래도 30평대는 되어야 할 텐데. 네? 저랑 같이 살다니요? 제가 왜 엄마랑 살아요? 동현아, 그때는 엄마가 땡전 한 푼 없이 나와서 도저히 너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 뭐 돈이 있었다고 해도 너희 아버지가 데려가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근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단다. 사실 엄마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 정도는 돈을 벌었어. 그래서 널 데려오고 싶었던 거야. 누구 마음대로요? 내가 왜 나 싫다고 버린 엄마랑 살아요? 동현아, 너도 이제 어린애 아니니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때 엄마는 너무 힘들었어. 너희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그 사람 의처증이 말도 못했어. 엄마가 옆집 아저씨한테 웃어만 줘도 그날 참 한숨도 안 재우고 괴롭혔다. 너도 엄마랑 아버지 지겹게 싸운 거 알잖아. 거기다 얼마나 짠돌인지. 그때는 카센터 망하기 전이라 그래도 벌이가 나쁘지 않을 텐데 엄마는 1,000원 한 장도 마음대로 못 쓰게 했어. 그렇다고 애를 버리고 나가요? 힘들다고 버릴 거면 왜 나왔어요? 그건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집 나온 후부터 너 데려오려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러다가 2년 후에 너희 아버지랑 정식으로 서류 정리하고 남자 하나를 만났지. 남자요? 설마 재혼하신 거예요?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고 서로 상처 많은 사람들이라 의지하다 보니 정이 들었는데 그만 그 사람이 병에 걸렸더라. 근데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 이 아파트랑 자기 식당을 나한테 남기고 갔어.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너를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야. 여기서 10분 거리에 큰 설렁탕 집이 있는데 그게 이 엄마 식당이다. 그러니 너도 더는 그 시골 바닥에서 고생하지 말고 엄마랑 살자. 여기 좋은 학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너도 꽤 괜찮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저더러 여기 와서 살라고요? 당연하지. 엄마가 이렇게 살만해졌는데 헤어져 살 이유가 없잖아. 듣자 하니까 너희 아버지 카센터 날려먹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이나 한다며? 그렇게 번 돈으로 또 얼마나 짠돌이처럼 살지 안 봐도 훤하다. 돈 좀 만질 때도 그렇게 구두쇠 노릇을 하더니 지금은 얼마나 더 할 거야?
이것 봐. 한창 남들 눈 신경 쓸 나이 애한테 이런 낡아빠진 옷이나 입히고 아무리 총구석이라고 해도 너무하잖아. 동현이, 너 그 옷 벗고 얼른 이거 입어봐라. 이게 뭐예요? 제 옷이에요? 그럼. 아, 근데 엄마가 대충 나이만 얘기하고 사서 혹시 안 맞을지도 몰라. 그럼 백화점 가까우니까 바로 가서 바꾸면 돼. 어때? 마음에 드니? 엄마가 요즘 고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골라달라고 한 건데. 와, 이거 비싼 브랜드 아니에요? 아,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좋은 옷 입으면 일진들이 뺏어가서. 뭐? 그런 나쁜 자식들이 있어? 아, 그것 봐. 애를 그런 시골에서 키우니까 못된 애들한테 당하고 사는 거야. 너 얼른 전학부터 알아보자. 아니, 그것보다 일단 집을 먼저 옮겨야겠다. 집을 왜요? 여기도 엄청 넓은데? 넓긴. 너처럼 덩치 큰 애랑 살려면 이 집은 좁아서 답답하지. 안 그래도 엄마가 다 생각한 게 있어. 넌 아무 걱정 말고 전학부터 생각해라. 저는 아직 엄마랑 살지 말지 못 정했어요. 뭐? 아니, 이게 고민할 게 뭐 있어. 물론 네가 지금은 아직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거야. 너 이제 대학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해. 근데 언제까지 공사판 막노동꾼 아들로 살래? 당장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줄 능력도 없는 인간이 네 아버지야. 근데 어떻게 대학에 보내고 등록금을 대? 동현아, 엄마 위에서 오라는 거 아니라 너 위에서 오라는 거야. 엄마가 너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 옆에 못 있어준 거 미안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아낌없이 챙겨주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얼른 올라와라. 대학 가려면 빨리 전학해서 학원도 알아보고 적응부터 해야지. 알겠지? 아휴, 내 정신 좀 봐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우선 우리 아들 밥부터 먹여야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불고기랑 잡채 해놨어. 집 나와 고생하던 엄마는 운 좋게 부자 남자를 만나 재산을 증여받고 무척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리 엄마가 재산이 많아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와 살면 평생 입어볼 일 없을 좋은 옷을 입고 달콤한 미래에 대해 들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이 어린 저의 가슴을 울렸죠. 그래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한숨을 쉬어야 했답니다. 통화 일주일 뒤. 동현아, 너 왜 연락이 없어? 설마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 엄마랑 살고는 싶은 거지? 네. 됐다, 그럼. 너희 아버지 없을 때 그냥 나와. 지난번처럼 버스 타고 오면 되는 거 알지? 네? 아버지한테 말도 없이 가요? 그 인간이 너를 그냥 곱게 보내주겠니? 그냥 말없이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 대신 뭐 편지 같은 거 써놓고 나와도 되고 다른 데 간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온다는 건데 뭐라고 할 거야. 그래도. 그리고 동현아, 엄마가 너랑 살려고 이사갈 집을 계약했어. 여기보다 훨씬 넓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완전 새 아파트야. 네? 이사요? 그래. 우리 아들이 어렵게 마음 정해줬는데 엄마가 좀 무리해서라도 꼭 넓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근데 잔금 치러야 하는데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좀 부족해. 엄마가 투자하느라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여기저기 돈을 좀 넣어놨거든. 그래서 말인데 네가 돈 좀 가져올 수 있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누가 네 돈 가지고 오라니? 너희 아버지 돈 말이야. 아버지 돈을 어떻게 가져가요?
그리고 아버지도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우, 아니야. 너희 아버지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서 그러니? 많이는 아니라도 분명히 모아놓은 게 좀 있을 거야. 통장이나 뭐라도 좀 찾아봐. 그러다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쩌라고요? 그렇다고 설마 아들을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아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 인간 악착같이 모은 돈. 그냥 준다고 해도 내가 싫어. 지금 그냥 잔금 빨리 줘야 해서 잠깐만 빌려 쓰고 다시 주려는 거야. 엄마 주식에 넣어놓은 것만도 얼만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있는 거 다 찾아서 가지고 올라와. 뒷일은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알았어요. 한번 찾아는 볼게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좋은 집과 따뜻한 밥상에 마음을 빼앗긴 터라 혹시나 하며 아버지가 돈을 놔뒀을 것 같은 곳을 열심히 찾아보게 됐죠.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설마 하며 봉지를 풀렸더니 그 안에 다시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쌓인 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과 불안으로 손을 덜덜 떨며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다음 날. 엄마, 돈 찾았어요. 어머, 그래? 그것 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잘 알지. 얼마나 되는 것 같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들고 바로 나와서. 근데 꽤 되는 것 같아요. 이 돈 보니까 생각났는데 엄마 집 나간 뒤부터 아버지가 계속 국밥집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언제까지 일용직으로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아마 식당 해보고 싶어서 모아놓은 돈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은행 문 닫기 전에 얼른 가서 엄마한테 돈 먼저 송금해. 네? 제가 들고 올라가지 말고요? 아유, 얘, 거기서 여기가 어딘데 돈다발을 들고 돌아다닌다고 그래? 그러다가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엄마가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얼른 돈부터 보내고 너는 홀가분하게 몸만 와. 네, 알겠어요. 그럴게요. 근데 이 돈 정말 금방 다시 돌려주시는 거죠? 아유, 당연하지. 그렇게 짠내 나는 돈 떼먹어서 뭐하게? 엄마 돈 아쉬운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보고도 몰라? 알았어요. 얼른 보내고 올라갈게요. 근데 저 전학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넌 그냥 아무 걱정 말고 올라와. 결국 저는 엄마의 말을 믿고 아버지가 일용직 막노동으로 벌어놓은 전 재산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지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지를 알기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주식을 팔아 금방 갚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엄마가 알려준 계좌로 5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모조리 송금하고 말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서둘러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에 있는 엄마의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꿈의 부프로 도착한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다정한 엄마가 아닌 영문 모를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집, 그날 밤. 누구세요? 아니,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여긴 우리 엄마 집인데. 네? 엄마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우리 집인데요. 아니, 그럼 벌써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사라니요? 저희는 작년부터 쭉 이 집에 살았어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분명 40대 아주머니가 혼자 살았을 텐데? 혹시 집을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2번이나 확인했어요. 302호가 틀림없어요. 이상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저기 잠시만요.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여기 이분 모르세요? 어머, 이 사람은...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 집에서 일하던 도우미예요. 한 석 달 정도 일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다고 그만뒀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여기 들락거리니까 입주민인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이분은 왜 찾으세요? 그럴 리가. 그럼 이분은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네? 아니, 저희야 그건 모르죠. 그냥 인력업체에서 소개받은 거니까요. 그 인력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버스에서 내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택시를 타고 엄마가 살던 집으로 달려갔지만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신혼부부였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연락은 되지 않았고 발을 동동 구르던 저는 집주인이 적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늦은 밤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연락해 엄마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받은 주소에 찾아가도 엄마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5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는 저에게서 아버지가 모은 피 같은 돈만 뜯어간 채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지만 친엄마한테 사기당한 걸 안 뒤에도 저는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 한참 신세를 지내다가 아르바이트를 구해 쪽방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편의점. 10년 후. 어머나, 너 동현이 아니냐? 아니, 이 녀석아, 네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고모? 고모야말로 왜 여기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 동네로 이사 왔다. 너희 고모부가 서울로 발령 났거든. 그나저나 너 어떻게 된 거야? 어쩌자고 너희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이니? 아버지는 잘 지내시죠? 외아들이라는 게 그게 할 소리야? 너희 아버지 잘 사는지를 왜 나한테 물어? 자식인 네가 알아야지. 죄송해요, 고모. 제가 집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희 친엄마가 너 뒤통수 친 거 다 들었다.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너 집 나가고 나서 그래도 걱정은 되는지 너희 아버지한테 연락했다더라. 너 들어오면 너무 혼내지 말라면서 자기가 정말 급해서 그랬으니 돈은 꼭 갚겠다고 했다나? 말이나 못하면 세상에 아무리 낯이 두꺼워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바람나서 다 들어먹고 집 나간 것도 모자라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이용해 먹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바람이 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어려서 모르게 했다더니 정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너희 엄마라는 여자가 남자랑 바람이 나서 아버지 카센터 팔아먹고 도망쳤잖아. 그것도 그 남자가 누구였는 줄 아니?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야, 직원. 카센터에서 일하던 새파랗게 어린 남자였다고. 바람이 나려거든 곱게나 날 것이지. 애는 어떻게 키우라고 카센터도 팔아먹고 집까지 담보 잡혀 뽑아먹을 거는 싹 뽑아먹고 도망을 치니? 그게 너 돌반지까지 다 가지고 집 나간 독하디 독한 인간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아버지가 의처증이라서 엄마를 하도 때려서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아이고, 그 천벌받은 인간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너희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이고, 너도 참 답답하다. 아무리 엄마라고 어떻게 그런 화상한테 속아서 아버지 눈에 피눈물을 뽑아. 막노동권 아들이라는 소리 그만 듣게 한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고 아낀 줄 아니? 그 돈으로 읍내에 순댓국집 하나 열겠다고 점심도 굶어가면서 길을 쓰고 모은 돈이야. 네가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친 그 돈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말은 내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한테 해야지. 그리고 속은 걸 알았으면 바로 집으로 와야지.
왜 학교도 그만두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10년 동안 아버지가 널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차마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처음에는 엄마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작정하고 도망간 여자를 네가 무슨 수로 찾아? 내가 확 신고해 버리자고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 혹시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서 네가 돈 훔쳐 집 나갔다는 거 사람들이 알까봐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쉬쉬했어. 그러면서 매일 술만 퍼먹었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갔더니 술에 잔뜩 취해서 나한테만 얘기하더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여우를 잡아서 아주 산송장을 만들어 놓고 싶더라니까. 근데 넌 어떻게 지낸 거야? 학교는? 청소년 쉼터에 있는 동안 검정고시 알아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은 간신히 땄어요. 그 뒤로는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고요. 그럼 너희 아버지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지? 너도 아버지 소식은 전혀 모르고? 네, 저 고향 떠나 거기 사람 만나는 거 고모가 처음이에요. 아유, 동현아, 네가 진즉 집에 왔어야 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왜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 있지. 있고 말고 아주 큰 사달이 났다.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왜요? 너 나가고 나서 매일 담배랑 술을 달고 사더니 너희 아버지가 폐암이란다. 네? 아버지가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그러게 아버지 속 좀 작작 썩이고 그만 들어가지 그랬냐. 처음에 수술한 거는 한 3년 정도 됐어. 그때는 그래도 수술하면 좋아질 거라고 의사고 간호사고 다들 힘내라고 하더니 이번에 재발하고 난 뒤에는 아무도 그런 말이 없다. 하긴 간이랑 뇌까지 다 전이 됐다는데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말해야 하니? 항암을 해보긴 한다는데 장담할 수가 없다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더라. 한 달이 될지, 운이 좋으면 2달이 될지. 근데 벌써 그 진단을 받은 게 한 달이 넘었어. 너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잡아가려면 그 썩을 여자를 잡아가야지. 너 더 시간 끌다가 후회하지 말고 얼른 아버지부터 만나러 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아버지 편찮으신데 제가 가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버지 화만 더 돋구는 거 아니겠어요? 너 그 나이를 먹고도 아직 그렇게 철이 없어? 잔말 말고 고모가 시키는 대로 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고향에서 지척에 살던 고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전한 소식은 저를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죠. 엄마에게 사기 당한 후 고향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10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생사조차 전하지 않은 채 지내왔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투병 소식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다급하게 전화한 고모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가 보니 저를 맞이한 건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닌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찍힌 영정 사진이었답니다. 장례식장 일주일 후. 아이고 이 녀석아. 왜 이제야 왔어? 그러게 고모가 빨리 오라고 했지. 너희 아버지한테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 고모가 한 달이나 2달 말씀하시기에 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부모라면 다 아는 거다. 괜찮아.
그래도 마지막은 좀 지켜주지 그랬니? 아버지가 눈 감기 전까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한 줄 아니? 사실 나도 아직 시간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항암 준비하다가 쇼크가 왔어. 몸이 너무 망가져서 버틸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부랴부랴 그 편의점에 연락했는데 네가 그만뒀다고 하는 거야. 고모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왜 이제야 온 거야? 딱 하루만이라도 좀 일찍 오지 그랬냐고. 딱 하루만이라도. 죄송해요. 이렇게 급하게 가버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언제든 고향에 내려가면 거기 아버지가 계실 거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제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고모한테 그런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든 좀 번듯한 모습으로 꾸며서 나타나고 싶더라고요. 부모 뒤통수까지 치고 집 나갔는데 이 나이 먹도록 한심하게 사는 모습은 차마 보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좀 잘난 모습으로 찾아가고 싶어서 일당 많이 주는 곳에서 바짝 일했어요. 그 돈으로 정장도 사입고 아버지 용돈도 좀 두둑하게 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그렇게 찾아오고 싶었어요. 아이고, 이 답답한 녀석아. 부모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자식이 얼굴에 똥칠을 하든 누더기를 걸치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잘난 자식만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니?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사도 못 가고 그 낡아 빠진 집에서 바람에 태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네가 왔을까봐 고개를 빼고 쳐다보던 게 너희 아버지야, 이 녀석아. 제가 용기 내지 못해 고민하며 조금이라도 잘난 모습으로 찾아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생사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떠나버리셨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릴 줄 알았던 아버지를 황망하게 보내고 저는 넋이 나간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정신 차리고 상주복이나 입어라. 그래도 마지막 하는 일은 네가 지켜들어야지. 이렇게라도 아버지한테 지 혼자 용서 빌어. 이것도 못했으면 네 가슴에 한이 더 남을까봐 아버지가 너 기다리다 돌아가셨는지도 몰라. 아버지, 아버지. 고모는 눈물 흘리는 저에게 상주복을 건넸지만 저는 상주라며 남 앞에 나서기도 부끄럽고 아버지에게 염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움직이고 나오지 않는 말을 억지로 내뱉으며 3일간의 장례를 간신히 마쳤답니다. 본가 장례식 후 하도 없이 살아서 뭐 물건이라도 해봐야 정리할 것도 없고 낡은 옷이 전부일 거다. 그러게요. 아버지도 참 평생을 좋은 옷 한 번을 못 입고 이렇게 살다 가실 게 뭐예요. 이게 다 그 썩을 여편네 때문이잖니. 너희 아버지 카센터 할 때만 해도 벌이가 나쁘지 않았어. 성실하고 남 속일 줄도 모르고 그냥 오직하게 일만 했으니까 사람들이 믿고 많이들 찾아왔지. 그 여자가 사고만 안 쳤어도 너희는 아직도 잘 살고 있었을 거야. 아휴, 귀신은 뭐 하나 모르겠다. 그런 인간 안 잡아가고. 안 그래도 귀신이 잡아갔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잡아가다니? 실은 제가 고모 만난 다음에 엄마를 찾아봤어요. 아버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으니 어떻게든 그 앞에 용서를 빌도록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무슨 수로 사기치고 도망쳤을 때도 못 찾은 거 아니었어?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돈도 없었지만 그래도 요즘은 10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탐정 사무실에 찾아가서
엄마를 찾아달라고 했더니 허무할 정도로 금방 알아내 주던데요. 아유, 예, 그래. 그럼 그 화상은 어쩌고 산다니? 지금도 뻔뻔하게 사기치면서 멀쩡하게 사니? 아니요. 고모 말대로 또 사기치다가 붙잡혀서 콩밥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혈당 쇼크가 와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네요. 당뇨가 있었나 봐요. 뭐야? 어차피 그럴 거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사기를 치고 다녔다니? 남 눈에 눈물 빼고 자기는 얼마나 잘 살겠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참 한심하죠.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신발 같은데요?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그때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실려가는 바람에 내가 이걸 생각 못했다. 그거 너 주려고 사다 놓은 거다. 너 나가고 그 다음에 생일 때였지 아마?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 너 오면 준다고 그거를 사서 매일 먼지 닦으며 기다렸어. 너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못 사준 게 한이 된 모양이더라. 아버지는 한시도 너 원망한 적도 잊은 적도 없어. 그저 입만 열면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엄한 네가 고생했다고 자기 탓만 했지. 나중에 그거 신고 너희 아버지 만나러나 한번 다녀와라. 아마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다. 아이고, 불쌍한 양반. 기다리는 김에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렇게 보고 싶던 자식 얼굴 한번 못 보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아버지가 혼자 지키고 계시던 본가에 들러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궁색한 살림에 어울리지 않는 좋은 브랜드의 신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답니다. 그건 제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졸랐던 바로 그 브랜드의 신발이었죠. 10여 년 전 짝퉁 신발을 사온 아버지에게 저는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며 반항했는데 아버지는 그 일이 가슴에 남아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아들을 위해 신발을 사서 고이 모셔뒀던 겁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며 상자를 열어본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안에는 신발 말고도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과 통장이 같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아한 마음에 종이를 펼쳐든 저는 그만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그건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며 써내려간 유언장이었기 때문이었죠. 죽어서도 보고 싶구나, 아들아. 그때 아버지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아비가 너를 생각한 마음만은 여느 집 부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길 바란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너를 위해 열심히 모았으니 꼭 요긴한 곳에 써다오. 이 못난 아비는 이렇게 너를 못 보고 가지만 너는 오래도록 아비 목까지 잘 살아다오. 부디 건강 조심하거라. 아버지가 남긴 통장에는 생각보다 큰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뭘 하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지를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는 야간 대학교에 입학해 아버지가 어렵게 남겨주신 돈으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며 기뻐할 아버지 생각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바쁘게 남은 20대를 보냈죠. 몇 년 후 뒤늦게나마 대학을 졸업한 저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아버지가 사준 운동화를 신고 납골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남은 삶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굳게 약속했답니다.